사실 경제 이론 문제가 좀 나왔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승수라든가 승수 효과, 승수 효과, 한계 소비 성향이라든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 이준석 후보가 특히 이준석 후보가 그렇죠. 경제를 잘 알고 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이제 호텔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문제 지적하냐면 자, 저 그림에 보시면 자 10만 원에 예약을 합니다. 호텔에. 그러면 10만 원을 호텔에서 침대를 주고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쉽게 말해서 돌아다니는 구조예요. 근데 저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 그렇네. 다 10만 원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하는 거지? 경제가 좋아지는 거지 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 구조상 경제는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GDP는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에요. 정부 지출을 그냥 10만 원 늘리기만 하면 GDP는 성장합니다. 근데 예산을 10만 원 쓰면 그냥 GDP는 10만 원 증가한다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더 어떤 효과가 크냐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효과가 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가 그게 승수 효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10억 원을 쓰면 10억 원만큼 원래 GDP는 증가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하는 규모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10억 원을 쓰면 누군가 소비를 그중에서 8억 원을 하잖아요.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증가하냐면 계산상 5배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억 원이 증가해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예산 쓰는 입장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쓰잖아요. 지역화폐를 씁니다. 거기에 세금 물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금 안 뗄 테니까 그 돈 다 써. 두 번째는 뭐냐면 한정된 기간 안에 써야 돼. 그래서 소비를 촉진하는 거죠. 이러면 소비 성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잠기지 않고. 그렇죠. 자금이. 장롱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효과를 내는 거죠. 근데 문제 지적을 사실은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야 10만 원이 돌아가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냐. 아니요. 성장합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뭘 또 지적하냐면 호텔이 취소했다며 그러면 호텔 주인 입장에서 엄청 나쁜 건데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사실은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호텔이 취소해도 호텔 예약 취소를 해도 돈이 돌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도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환 방정식이라는 건데 MV는 PY라고 그래서 통화량 곱하기 저 V가 통화 속도예요. 저게 물가와 Y는 GDP거든요. 저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화폐 유동 속도라는 거 일정 기간 동안 돈의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느냐예요. 1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2명 바뀌었느냐, 3명 바뀌었느냐. 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자체로도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그 용어만 쓰면서 뭐 한계 소비 성향 일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걸 끌어와서 그런 거예요. 실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GDP에다 물어봤다.